동물을 사랑하는 귀차니스트 ISFP, 밥에 진심인 부드러운 리더 ESFJ, 반전 매력 소심러 ISFJ, 인간 초코파이 사랑꾼 ESFP. 주변에 IFP, FJ, IFJ, FP 유형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연애를 하는 사람들일까 매우 궁금하실 거예요. 실제로도 문의가 많은데 MBTI로 연애를 진단을 하기엔 좀 부정확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용하다고 소름 돋는다고 더 만들어달라고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이 네 유형에 대한 연애 분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앞서서 MBTI 유형이랑 애착 유형 등등 실제 상담에서 분류하는 연애 유형을 엮어가지고 설명을 드린 영상을 또 3편이나 올려드렸어요. 정말 쌤, 저 불안형 진짜 맞아요. 쌤, 정말 제 남자친구 성취형 맞아요. 헐 쌤, 저 그 유형 만났는데 진짜 회피형이더라고요. 애착 유형이랑 이렇게 엮어가지고 분석하는 걸 여기서 처음 보고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려가지고 뿌듯하더라고요. 대체 IFP, FJ, IFJ, FP 유형의 연애에는 어떤지 솔직히 궁금하시죠? 영상 끝까지 집중. 오늘 다뤄드릴 이분들은 회피형으로 오인을 받는 분들이다 라고 제목에다 적어드렸을 텐데 그러면 회피형은 대체 뭐냐? 애착유형 이론에서 불안형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히는 유형이에요. 애착유형은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간단히 생각해주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고요. 불안형이랑 회피형은 서로 완전 정반대예요. 그래서 연애를 하면 되게 많이 대립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불안형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많아요. 제가 불안형인데 혹시 이것도 치료가 될까요? 회피형을 검색을 해보시잖아요? 여기 되게 많이 써있어요. MBTI 특정 유형을 치료를 해야 된다든지 나쁜 사람이라든지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불안형, 회피형 역시 뭐 치료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욕을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이 연애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상대랑 소통을 하고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이다 라고 짚고 넘어갈게요.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로맨틱한가? 라는 부분인데요. 불안형 분들은 진짜 로맨틱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회피형 분들은 불안형들이 로맨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은 오글거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설명 하나로 진짜 많은 게 암시가 되죠. 맞아요. 보통 나만 너 사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서운함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불안형이고 나는 원래 무뚝뚝해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회피형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회피형은 대체 왜 욕을 먹느냐? 불안형 분들이 봤을 때는요. 마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불안형 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0년 가까이 상담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불안형 분들 눈에 회피형 분들이 그렇게 보이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회피형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플라이트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요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갈등이 생겼으니까 요건 바로바로 대화를 해서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요거를 대화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플라이트다, 파이트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나는 파이트야. 갈등이 있으면 대화로 바로바로 풀어야지. 나는 플라이트야. 갈등이 생기면 일단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유형이 나눠지실 거예요. 애착 유형 설명드렸잖아요. 이 대화 유형은 또 이렇게 서로 다른 거거든요. 똑같은 플라이트여도 불안 플라이트가 있을 수 있고 회피 플라이트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불안 플라이트 입장에서는 갈등이 있는데 바로바로 풀지 않는 사람을 진짜 나쁜 사람으로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성향상 인터넷에 회피형 욕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분들이 불안 파이트이실 가능성이 진짜 80% 이상이라고 봐요. 분들이 불만을 가지는 대상분들이 단순 회피형이 아닐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회피 플라이트이실 가능성을 제가 60% 이상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은 불안 파이트 입장에서는 저 사람도 회피형이네 라고 섣불리 단정짓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은 선생님 상대가 회피형인 것 같아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상 케이스를 딱 뜯어보면 오히려 불안형의 경우도 많고 그렇거든요. 스스로 유형 진단하시는 게 진짜 위험한 거인 게 그냥 뭐 재미로 보는 건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계를 제대로 개선을 하고 풀어가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제대로 진단을 하는 게 맞는 게 각 유형마다 내가 맞춰줘야 되는 거, 조심해줘야 되는 거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완전히. 근데 만약에 불안형을 회피형으로 착각을 하면 확신을 주는 게 아니라 방치를 하려고 하면 완전히 역효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상대 특성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움직여주셔야 된다. 그러면은 플라이트 유형에 속할 수 있는 MBTI 탑 4가지 유형 지금부터 하나하나 분석해드릴게요.
동물을 사랑하는 귀차니스트, ISFP. 이분들이 인구 중 8%라고는 하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에서 2% 이하라고 할 정도로 희귀하대요. 혹시 만약에 본인이 EFP 남자라고 하시면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EFP 분들은 애착유형상으로는 극불안형 기질이 좀 엿보이는 유형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이 사랑에 확 빠지면 진짜 일편단심이 되거든요. 근데 연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관계를 오래 지속을 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요. 기꺼이 내가 상대 집이나 회사 쪽으로 이사를 감행을 한다든지 주변 친구들을 정말 싹 정리를 해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분들 특징이 자연, 동물, 어린이, 예술, 패션 관심사가 좀 많이 두드러지고 또 수줍음이 되게 많거든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먼저 다가가지는 못한다고 해요. 이분들이 플라이트 유형인 이유는요. 보면은 항상 겉으로는 웃는 얼굴이에요. 근데 속으로는 참을인을 수도 없이 새기면서 이렇게 엄청난 분노를 억누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분들은 선을 저 사람이 심각하게 넘으면 손절각을 잡기 시작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좀 약간 호구 같더라도 별 내색 없이 받아주다가 진짜 딱 손절을 하는 시점에서는 이 사람 관련된 네트워크까지 싹 정리를 해버린다고 해요. 항상 뭔가 얘기를 할 때 되게 조심스럽고 친절하게 말을 해주시는 특징이 있는데 본인 속마음을 이렇게 전부 다 오픈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나 하나만 참으면 다 좋게 좋게 넘어갈 텐데 이런 사고방식이 전형적인 플라이트형 사고방식이에요. 싫어도 싫다고 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만나는 상대가 진짜 눈치가 좋아야 되거든요. 참고해주세요. 밥의 진심인 부드러운 리더 ESFJ. 이분들도 플라이트형인 게 진짜 분노할 만한 상황에서도 직설적으로 막 타다다다다 하지는 못하는 성격이라고 해요. 이분들은 일단 참고 이를 키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완전히 본인 감정을 이렇게 감추는 건 아니고 진짜 확실하게 실망을 했다. 요 정도 티는 낸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결국은 본인이 다 표현하지 못한 분노가 이렇게 속에 쌓여요. 그러면 화병이 나는 거죠. 애착유형상으로는 공포의 피형이 많을 것 같아요. 안정된 가정, 화목한 가정 요거를 만드는 게 연애에서는 1순위 목표거든요. 만약에 좋은 배우자감이 보여요. 그러면은 바로 결혼 내지는 동거라도 추진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결혼을 하면 모든 MBTI 유형 중에서 결혼을 유지하는 기간이 1등이라고 하거든요. 진짜 연애 유지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사람에 대해서 되게 잘 참아주는 편인데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손절을 하시고 투명인간 취급하신다고 하거든요. 이상형은 다정하고 섬세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배울 점까지 있다 그러면 베스트라고 하네요. 반전 매력, 소심러, ISFJ 이분들이 플라이트형인 이유는 갈등 푸는 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냥 회피를 해버린다 이런 측면에서 진짜 빼박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너무 소중한 관계다라고 하면은 ISFJ 분들도 풀려고 시도를 하기도 한대요. 그런데 대부분은 뭐 오해가 생겨도 풀지 않고 그냥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성격이라고 하거든요. 분들이 사람을 되게 좀 가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 상대랑 나랑 성격이 되게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진심으로 체력적으로 나가기 갑자기 피곤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리고 이분들이 플라이트 분들이다 보니까 상처를 받았거나 당황을 했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바로바로 대처가 안 되신다고 해요. 그럴 때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똑 부러지게 대처하는 그런 분들 부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도 공포회피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FJ 분들도 역시 화목한 가정, 안정된 가정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목표다라는 건 FJ 분들하고 비슷하고 사랑에 빠지면 굉장히 헌신하는 타입이래요. 나에게 좋은 배우자가 될 것 같고 우리의 미래의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될 것 같은 사람. 특히 뭐 반려동물, 아이들, 약자, 노인 뭐 이런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상냥하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것도 이제 엄청난 호감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FJ 분들한테 만약에 잘 보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갑자기 이렇게 다가가는 것보다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제대로 어필이 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인간 초코파이 사랑꾼 ESFP 분들 얘기를 드릴게요. FP 분들은 진짜 빼박 불안형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사람이 진짜 정이 진짜 많고요. 이게 얼마나 정이 많냐면 친구든 연인이든 관계가 끊어지면 웬만하면 그리워하는 편이라고 해요. 진짜 웬만하면. 이별을 하고 이 애도 기간에 일상생활도 잘 안 될 정도로 힘들어 하신다고 해요. 그만큼 좀 본인 마음속에서 상대를 엄청 깊게 생각을 하고 사랑을 한 거겠죠? FP 분들도 갈등이라는 걸 진짜 너무나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싸움을 피하려고 한대요. 아무리 FP가 인간 초코파이라고 해도 잦은 싸움은 이 FP 분들의 마음도 식어버리게 만들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귀여운 게 뭐냐면은 전화통화를 되게 좋아한대요. 만약에 부재 중에 남아있으면 꼭 다시 거시는 분들이라고. 진짜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의 애정을 표현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고 연애할 때 진짜 엄청나게 열정적이래요. 오늘
오늘은 어떠셨어요? 주변 분들 MBTI 생각해보시면 좀 비슷하셨나요? 공감 가셨던 부분이나 선생님 이런 거는 안 맞았어요. 이렇게 제보하고 싶으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꼭 읽어보고 다음 MBTI 콘텐츠 할 때도 참고를 할게요.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이런 플라이트형 분들이랑 헤어져서 다시 다가가기 전에 혹은 플라이트형 분들한테 호감이 생겨서 접근을 제대로 해보기 전에 그래도 내가 유형은 좀 제대로 체크를 하고 알고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영상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플라이트형이랑 잘 사귀는 팁 그리고 제외하는 팁도 알려드릴게요. 플라이트형 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 속내를 잘 드러내는 유형 분들이 아니에요. 말을 해라라고 하면 오히려 더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대화 좀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면 엄청 힘들어해요. 이분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도 이제 플라이트형이고 남편 나라쌤이 파이트거든요.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바로 얘기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 지금 이 주제로는 대화하기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나라쌤이 어떻게 하냐면 본인은 파이트니까 바로바로 풀어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그런 마음을 좀 억누르고 기다려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플라이트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플라이트 분들이 내가 화낼까봐 무서워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웃는 표정, 부드러운 말투 바로 장착을 해주시고 나 잠깐만 봐봐. 나 지금 화 안 났지? 웃는 얼굴이지? 괜찮아. 너가 마음이 편할 때 얘기해줄 수 있을까? 들어줄게.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플라이트 분에게 필요한 그 생각할 시간이라는 게 단축이 될 수 있어요. 플라이트 분들의 이 생각하는 시간은 예상되는 갈등의 크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최대한 줄여주시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돼요.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영상에선 이 정도만. 재회를 하려는 경우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플라이트 입장에서 대화를 다시 해보고 싶도록 안전한 대화 환경 조성을 해주시고 중요한 게 이분들이 말하지 않았지만 바라고 있었던 점들을 짚어내서 읽어주셔야 되거든요.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일반인 분들이 플라이트 유형이랑 재회를 하는 걸 진짜 많이 어려워하시기는 해요. 사실 힌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연애하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말, 반응 이런 거 다 분석을 해보면 다 있어요. 이분들이 뭘 원했는지. 이분들이 티를 전혀 안 내는 게 아니에요. 낸단 말이에요. 내는데 이 사람이 내 연인인데 내가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연애를 하다 보면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보게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티를 냈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중요한 힌트를 놓쳐가면서 연애를 하다 보니까 이별이 된 거죠. 우선은 이 정도 알려드릴게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도 좋고요. 영상 쭉 보시면서 내가 이래서 이별을 했구나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댓글로 질문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의논은 여기 밑에 댓글창 보시면 고정 댓글에 링크 보이실 거예요. 이쪽에다가 상황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찬찬히 보고 같이 의논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애착 유형에서 불안형, 회피형 요 두 유형만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둘을 섞어놓은 것 같은 되게 복잡하고 매력적인 유형이 또 있거든요. 다음번에는 공포 회피 유형일 가능성이 높은 MBTI 유형들 좀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앞으로도 연애회사 대표 상담사로서 다양한 연애와 결혼, 이별, 재회 상황에서의 여러분들의 대처력을 한껏 높여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안녕!